자, 이제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두 개의 건물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면적이 6,300제곱미터고요.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른 거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일단은 옥내 소화전 설비랑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특히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종합점검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점검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들어있으면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앞에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건물 중에 사용 승인일이 빠른 건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종합점검은 자,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 말일이 속하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2022년이면 언제입니까? 2023년이 되는 것이고요. 뭐 1월 31일까지니까 그냥 우리는 1월 달 안에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이내에 실시해야 된다.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건 쉽게 우리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종합점검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6개월 뒤입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우리가 작동 점검을 받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작동 점검을 실시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걸 1월 달에 실시했으니까 작동 점검은 이제 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동 점검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바로 7월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5번이나 26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개의 건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 점검을 실시를 할 건데, 일단은 이게 종합 점검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건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종합 점검 대상 안에는 포함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종합 점검 대상이라고 우리가 파악이 됐으면은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용 승인일이 먼저인 건물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뒤를 잡으면 먼저인 건물은 이미 종합 점검 기간을 지나가 버린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건물로 따지자면 이제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점검은 1월, 그리고 여기에서 6개월 뒤에 작동점검을 실시하는 거니까 7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점검 날짜를 체크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네모네모 건물의 개요입니다. 자, 2023년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계획으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씩 해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일단은 연면적이 어떻습니까? 15,000제곱미터가 넘질 않아요. 그럼 이거는 1급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급 아니면 3급인데, 자, 딱 봤더니 일단 그리고 이제 뭐 딱 봤더니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돼 있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까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탐 설비 설치가 돼 있죠. 옥내 소화전.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우리가 이제 급수로 따지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여기서 이제 종합점검인지 작동점검인지 그 대상을 따지는 건데, 스프링클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분무등 소화 설비도 없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다고 다중영업소의 영업장도 아닌 거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원래 스프링클러가 있냐 없냐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어딜 봐도 스프링클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작동점검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찾으시면 돼요. 자, 3월 중에 종합점검, 이제 사용 승인일이 3월이니까 3월 이내에 이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월 중에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맞겠네요. 3월 중에 작동점검만 실시하도록 계획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종합점검 대상이었다면 3월에 종합점검, 그로부터 6개월 뒤니까 9월에 작동점검이 될 뻔했는데, 1번이 틀렸으니까 4번은 틀린 거고 3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부터 보라 그랬습니까? 작동점검 대상인지 종합점검 대상인지를 따지는 건 스프링클러가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있어요? 그때는 요게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5,000제곱미터가 넘으니까. 근데 어딜 봐도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없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점검 대상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소방 그 시설법이나 아니면은 화재 예방법, 특히 여기서 이제 화재 예방법이니까 화재 예방법에서 처벌 같은 거 가장 싫어하시는데, 자, 제가 빨리빨리 딱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중대 위반 사항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중대 위반 사항은 점검 결과 만약에 중대 위반 사항, 뭐 교재에 나와 있겠지만 중대 위반 사항이라는 건 뭐냐? 수신반이나 소화 펌프나 아니면은 뭐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아니면 무슨 뭐 저기 소화 배관이 막혔다든가 방화문이나 자동 방화 셔틀에 문제가 생기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바로 뭐 하셔야 됩니까? 일단 고치기부터 해야 돼요. 일단 고치고 나서 뭐 이제 뭐 점검 결과 기록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상관없이 먼저 수리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떻게 됐느냐?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필요한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관계인이 저 얘기 들은 거 없는데요? 저기 점검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점검하신 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중대 위반 사항이란 말이 나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구나,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그죠? 자, 요거는 임시 소방시설이 키워드인데, 임시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금액은 똑같은데 이거는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는 거고요. 임시 소방시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제일 나쁜 짓인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행위입니다. 폐쇄 차단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 기본적으로 시작이 5년 5천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5년 5천부터 시작을 해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행위라는데, 근데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상해를 입잖아요. 상해라는 건 다치는 거예요. 그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건데, 뭐 예전에 뭐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그때 스프링클러를 잠궈놨었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이 한번 순직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가중처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폐쇄 차단 행위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5년 5천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소방시설 등에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데 이건 자체 점검이잖아요. 그죠? 자체 점검이란 말을 딱 우리가 떠올려서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좀 버라이어티하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무거운 거를 찾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시설법이나 화재 예방법에서 제일 나쁜 짓이 뭐냐면 멀쩡하게 설치해놓고 뭐 한 거죠? 잠궈놓는 게 제일 나빠요. 5년 5천을 이길 거 뭐 7년 7천 10년에 1억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폐쇄 차단을 이길 만한 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본다면 일단 3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벌칙은 골고루 다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 있죠. 중대 위반 사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시 소방시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자체 점검을 안 받았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안 외워진다가 아니라 반복이에요. 안 외워지는 거는 30번만 읽어보세요. 제 말을 믿고 30번만 그냥 읽어보세요. 외운다고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30번쯤 읽어보잖아요.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30번쯤 읽어보면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안 하셔서 그래요. 그냥 읽으면서 눈으로 계속 째려보고 있으니까 안 외워지는 건데, 안 외워지는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입이 외우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잡아드렸으니까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